자, 이제 또 새로운 단원인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수열이 뭔지 알아야 등차 수열을 얘기하든 말든 하겠지. 자, 수열이 뭔지 알아봅시다. 되게 간단해. 수열은 뭐다? 그냥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의 나열이라고 봐도 돼요. 수의 나열. 예를 들어볼게. 뭐 자연수 중에서 홀수를 차례로 나열했다고 칩시다. 홀수 1, 3, 5, 7. 자, 당연히 홀수는 무한하니까 무한한 길이의 수를 나열할 수 있고요. 무한한 수를 나열할 수 있고, 자, 이랬을 때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한다. 괜찮죠? 네, 수열이라고 하고 좀 명칭이 필요한데 이 나열된 각각의 수, 뭐 1, 3, 5, 7, 뭐 이런 수들이 나열될 텐데 이 수들을 각각의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하고요. 항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항을 얘기할 때 번호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항의 번호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 n번째 항은 A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더 무한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얘들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A로 표현된 수열을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AN이다. 이렇게 수열을 표기하기도 한다. 괜찮죠? 조금 예시고. 괜찮지? 자, 왜 집합기호를 쓰느냐? 수열은 말 그대로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들의 모임이라고 봐도 돼. 수들의 모임이라고 봐도 되니까 모임은 집합기호를 보통 쓰죠. 네, 그러니까 집합기호를 쓰는 거고, 뭐 수의 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의 나열에는 홀수처럼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규칙이 없는 뭐 소수죠. 뭐 2, 3, 5 이렇게 규칙 없이 나열되는 수열도 있을 텐데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룬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이 뭔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AN이 있대요. AN이 뭐 얘는 첫 번째 항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있겠지. 그랬을 때 요놈에 n번째 항이 있을 거야. n번째 항. 요 n번째 항이 만약에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면, n에 대한 식, 다항식도 되고 상관없어요. n에 대한 식. 보통 n에 대한 식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쓰죠. fn. 이런 식으로 수열 an의 n항, 즉 n번째 항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n에다가 1, 2, 3, 4 같은 걸 집어넣음으로써 몇 번째 항이 숫자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이 n에 대한 식, 즉 n번째 항을 뭐라 한다?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수열을 알고 싶다, 어떤 수열의 규칙 같은 거, 아니면 그 어떤 수열의 100번째 항, 200번째 항, 무작위 항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수열이 뭐만 찾으면 끝난다? 일반항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요. 네, 이런 식으로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2, 4, 6, 8 누가 봐도 짝수가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죠. 요 놈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이니까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n. 그럼 an, n번째 항 an은 2n이다.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항 구해봐 라고 하면은 n에다가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a1은 2잖아. 그리고 맞죠. 두 번째 항 4, 6, 8 전부 다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은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다. 괜찮죠? 네. 자, 그랬을 때 마치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함수처럼 관계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나왔는데 그럼 수열은 함수냐? 네, 맞아요. 수열은 함수다. 특히 수열의 일반항이 관계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열을 다룰 때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리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런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f는 자연수집합을 이렇게 써요. 보통 자연수집합을 이렇게 쓰고 자연수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즉 정의역이 자연수고 나오는 공역은 실수인 그리고 관계식은 일반항이 되는 요런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어렵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열은 뭐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다? 관계식을 알면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룬다고 했잖아. 그 규칙 중에서 가장 단순한 규칙인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자, 등차 수열은 뭐냐면 간단해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아니면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언제나 같은 수열이다. 이런 것도 돼요. 이웃한 항 사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웃한 항의 차이가 언제나 같다. 요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긴 하는데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더하는 일정한 수, 더하는 요 일정한 수가 있죠. 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요 일정한 수는 공차라고 하고 기호는 d를 씁니다. 디퍼런스의 앞 글자인 d를 쓰고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원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고 쉽게 갑시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에다 d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에다가 또 d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상수 d를 더하는 것이다. 여기서 n은 1, 2, 3, 4 자연수 다 되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열 3, 5, 7, 9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얘는 첫째 항 A1은 3이고요.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 된다. 간단하죠. 왜냐면 2씩 더해지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수열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일반항을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했지?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충분히 유도 가능해요. 일반항은 뭐였냐면 n번째 항이고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항이었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첫째 항을 A라고 잡고 공차를 D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것, 즉 A 플러스 2D가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니까 3D,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D를 쭉 더해가면 n번째 항은 당연히 뭐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항일 땐 1D, 세 번째 항일 땐 2D, 네 번째 항일 땐 3, 다섯 번째 할 땐 4, n일 땐 그럼 n-1D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일 때 n번째 항 A에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 A 플러스 n-1 D가 된다. 당연히 n은 1, 2, 3, 4 다 되고요. 자연수죠.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할 수 있고 중요하죠. 체크해 놔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좀 플러스 개념으로 몇 개 알아둡시다. 자,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을 그럼 등차 수열을 다룰 때 그럼 일반항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겠느냐? 맞긴 한데요. 등차 수열을 다룰 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합니다. 항을 표현한다. 자, 왜냐하면은 원래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만약에 관계식을 모른다, 어떤 수열인지 모른다고 치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전부 다 미지수야. 그런데 등차 수열 특성상 첫째 항이든 셋째 항이든 다섯째 항이든 무조건 A랑 D만 있으면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자가 A1부터 AN까지 쓰려면 문자가 N개 필요한데 일반적인 수열은 규칙을 모른다거나 그런 수열은, 근데 등차 수열은 A와 D로 모든 항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째 항과 공차로 모든 항을 표현하는 게 등차 수열 다루기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등차 수열의 특징. 일반항의 특징이라고 할게요. 일반항의 특징. 공차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보통 공차가 0인 경우는 문제에서 잘 주지 않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로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자, 당연하죠. 변수가 n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얘 1차죠. n에 대한 1차식. 이건 뭘 의미하느냐? n에 대한 1차 함수란 얘기겠죠. 1차 함수.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반대로 n에 대한 1차식을 보면은 그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지?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두 번째로는 n에 대한 1차식을 딱 봤을 때 1차 항의 개수, 즉 n의 개수, 요 n의 개수가 곧 공차가 된다. 당연하죠. 특징에서 이거 지금 전개하면은 a 플러스 d 곱하기 n 마이너스 d니까 n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가 공차잖아, 그지? 따라서 n의 개수가 곧 공차가 된다. 네, 따라서 요 두 특징을 정리하면은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 뭐 알파 n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생겼다라고 치면은 요거는 수열 an이 공차가 몇인?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또한 수열 an이 공차가 알파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1차식으로 알파 n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괜찮죠? 요걸 가지고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일반항에서 공차를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일반항을 작성하기도 쉽겠죠. 괜찮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또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항 사이 관계는 내가 이미 아까 플러스에서 얘기했어요. 이웃한 항의 차이가 언제나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 보면은 우리가 되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인데, 아까 우리 등차 수열 맨 처음에 표현을 할 때 a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d를 더하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이거는 n이 자연수면은 다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 전항과 다음항 사이를 넘겨줄게요. 빼주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언제나 d이다. 즉 이웃한 항이라고 할게. 요런 그 차이가, 항의 번호 차이가 1인 항을 이웃한 항이라고 하는데,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언제나 상수인 d이죠. 즉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는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언제나 공차로 일정하다, 이렇게 이것도 찾아낼 수 있다. 괜찮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시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웃한 항이 아니라 등차 수열이라는 가정하에 이웃하지 않고 항의 개수가 2개 차이가 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2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음 항이 되려면 D를 더하면 되지만 그 다음 항이 되려면 D를 한 번 더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만약에 당연히 전제 조건은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면이야.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그럼 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요거는 3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즉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는 항의 번호 차이만큼 공차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소리야? 등차 수열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항 사이의 관계를 몇 칸 차이냐 이거를 공차 몇 개 차이인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항 사이의 관계는 공차 몇 개 차이. 이렇게 인식하면서 등차 수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2, 5, 8, 11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공차가 3이잖아. 공차가 3이죠. 만약에 내가 14랑 23 요런 이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을 임의로 가져왔다고 쳤을 때 14랑 23은 과연 무슨 관계인가? 라고 치면은 공차가 3이니까 3이 하나, 둘, 세 개만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 둘, 세 칸만큼 여기에 숫자가 2개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의 구조를 파악할 때 주로 많이 활용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주면 좀 좋겠고요. 괜찮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항 사이의 관계를 공차 몇 개 차이로 인식하는 걸로 일반항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AN은 즉 n번째 항은 첫째 항과 몇 칸 차이다? n-1칸 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 플러스 n-1D다 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 괜찮죠?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는 공차 몇 개 차이인지로 인식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돼서 좀 더 추가적인 얘기 마저 하자면 등차 수열의 재구성 요 얘기도 좀 해볼게. 등차 수열의 재구성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가끔 나오는 건데 등차 수열의 항을 같은 수를 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등차 수열이다. 요걸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2, 5, 8, 11, 14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야. 여기서 이게 지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좀 더 가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각 항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똑같은 수로 곱해도 등차 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항을 1씩 더하면 3, 6, 9, 12, 15 얘는 공차가 여전히 3인 등차 수열이고 자, 각 항을 빼도 1씩 빼도 1, 2씩 뺄게요. 0, 3, 5, 9 아이고 2씩 뺐으니까 6, 9, 12 이런 식으로 각 항을 2씩 빼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 각 항에 3씩 곱할게요. 여기다 각 항에 3씩 곱하면 6, 15, 24, 33 이러면 D는 9가 되겠지. 공차가 9인 등차 수열이 되고 즉
각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등차 수열 AN, 공차는 D인, D1이라고 할게요. 공차는 D1인 등차 수열 AN 있고 등차 수열 BN이 있어서 공차가 D2인 등차 수열 BN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각 등차 수열의 K1과 K2를 곱해서 새로운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K 곱하기 AN, 그럼 얘는 공차가 몇이 되냐면 K 곱하기 D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K L 곱했다고 칩시다. L 곱하기 BN, 얘는 공차가 LD2, 이런 등차 수열이 되는데, 요 각 등차 수열을 더한다고 치면은 이런 수열이 나오고, 얘는 공차가 어떻게 되느냐, KD1 더하기 LD2 인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자, 2, 4, 6, 8 2, 4, 6, 8, 10 뭐 이런 식의 수열이 있고요. 다음 3, 6, 9, 12, 15 요런,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요 위에 첫 번째 등차 수열에다가는 내가 2를 곱하고 그러면 4, 8, 12, 16, 20, 즉 공차가 2배가 됐죠. 4가 되고, 두 번째 등차 수열 여기다가는 3을 곱할게. 그러면은 9, 18, 27, 36, 45 이런 식으로 공차가 3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수열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치면은 13, 26, 39, 52, 65, 즉 공차가 13인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재구성에 관련된 개념이고요. 요걸 이용해서 뭐 미정계수를 구하거나 이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등차 수열은 어떻게 보면 1차 함수죠. n에 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등차 수열 1차 함수,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더하면 당연히 1차 함수죠. 근데 1차 함수는 등차 수열이라며, 따라서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을 더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 당연한 얘기다.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등차 중앙. 등차 중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등차 중앙은 뭐냐면, 자, 만약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등차 중앙은 왜 나왔냐? 여기서 등차 수열이니까
b 마이너스 a는 c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왜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이유탄항의 사이의 차이는 일정하니까 b-a는 공차인 d가 되고 c-b도 공차인 d가 되니까 얘네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넘기면 2b는 a 플러스 c가 되고요. 즉 따라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 무슨 소리다? 등차 수열에서 중간항은 양옆 사이드항의 평균값과 똑같아진다. 이게 등차 중항입니다. 이 등차 중항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입시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계산을 좀 빠르게, 이 등차 중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특히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관련된 계산이 빨라져요. 계산이 압도적으로 빨라지고, 계산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를 다룰 수 있게 되냐면 대칭 구조를 생각해 줄 수 있어. 대칭 구조. 자, 등차 중항, 중간항을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가 그러니까 A랑 C를 더하고 2로 나누면 중간이 된다. 이건 이제 선대칭 혹은 점대칭 그 함수 다룰 때 되게 많이 썼던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좀 정확하게 말할게요. 대칭 구조. 이게 지금 내가 세 수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대칭 구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A5까지 이렇게 5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이 A3가 A2랑 A4에 대해서도 등차 중항이고요, A1과 A5에 대해서도 등차 중항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차 중항에 의해서 A3는 2분의 이 분수 좀 그러니까 2A3라고 할게. 2A3는 A2 플러스 A4가 되고, 이거는 A1 더하기 A5랑 똑같겠죠. 왜냐면은 등차 중항이니까. 따라서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얘랑 얘가 똑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즉 등차 수열은 어떤 항을 기준으로 대칭인 위치에 있는 두 항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좋게 되게 센스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등차 수열에선. 그래서 이 대칭 구조를 활용해서 대칭인 위치의 합이 같다라는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홀수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짝수로 나열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A1, A2,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짝수로 나열되어 있어도, 물론 여기서 등차 중항 기준이 되는 항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없어요. 짝수니까. 하지만 중간에 임의의 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중간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이 위치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A3 플러스 A4랑 A2 플러스 A5랑 A1 플러스 A6이랑 이렇게 세 개의 합이 전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는 행위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쳤을 때 A, B, C 말고 A-D, A,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하지? 왜냐면 기준이 되는 중간 항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공차를 2D로 생각하는 거야. 공차를 2D로 생각해서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등차 수열 이 순서대로 4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는 조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공차를 2D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개다. 그러면은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가 잘 드러나게끔 5개의 수든 3개의 수든 4개의 수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괜찮지? 여기까지 하면은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끝났고 다음 영상에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